하이. 묻는 거예요. 밥그릇 빼래 하면서. 근데 하이. 왓츠업. 이번 여행에서 어쩌면 이분들이 저에게 가장 큰 여행의 기억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윤동지 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베트남 다낭에 여행을 오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케 해변이라든지 다낭 해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인증샷도 찍고 놀다 보면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가,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게 처음 봤을 때 밥그릇배, 막걸리 잔배, 코코넛 배, 혹은 쓰레기통, 아니면 배를 덮어놓는 뚜껑, 도대체 이 친구의 정체가 뭔가 상당히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이게 배인지 몰랐어요. 근데 바닷가에서 이렇게 보니까 수영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 수영하는 구역에서 멀리서 어떤 사람이 지치니까 해안가에 있는 사람이 이걸 끌고 가가지고 뭐 거기 사람을 여기에 실어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요긴하게 쓰더라 이 말이죠. 근데 도대체 이 친구의 정확한 이름이 뭐냐?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밥그릇처럼 생겨가지고 진짜 여기에다가 흰쌀밥 딱 얹어놓고 이런 숟가락 같은 걸로 이게 퍼먹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밥그릇배라고, 베트남에 이제 여행 단체 톡방에 이렇게 밥그릇배 타는 데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막 묻는 거예요. 밥그릇 빼래 하면서. 근데 이거 이름은 바구니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떤 분이. 그렇다면 타보는 게 인지상정, 배를 타러 갈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또 딴 데로 셀 것 같다. 이번 영상 길어질 것 같네요. 편집할 때 힘들겠다. 여러분들 보는 거 지루한 걸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제 편집하는 걸 또 생각을 해요. 근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일단 뭘 좀 먹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다낭의 티로 하우스. 제가 돌아다니다가 여기 와봤는데 여기 부부님들이 진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약간 루즈한 인생인 것 같으면서도 되게 해피한 라이프를 이제 사시는 것 같아요. 여기 다낭에서 미케 해변을 보시는 분들은 이쪽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맵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맵에 올려드리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서 일단 아침 먹고, 그리고 여기 분들 제가 한 2번, 3번 정도 봤는데 되게 좀 행복하게 사는 그런 부부? 왠지 좀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배 타러 가기 전에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들을 만나면 왠지 그 행복이 약간 좀 전파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잠깐 들렀는데 이 두 연인분들이 너무 행복하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루즈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 우리는 항상 바쁘게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약간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쩌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인간은 누구나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왜 그렇게 서글프게 울면서 태어나는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그렇게 울면서 태어났어도 약간 좀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의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침 먹고 이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살아간다는 것, 여행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참 멋진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을 예로 들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여행을 하는 방식도 다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여행을 와서 유흥을 즐기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여행을 와서 핫플레이스에서 사진을 찍고 인증샷을 찍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와서 상당히 느리게 느긋하게 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좀 느리게 여행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여기 티로 레스토랑에서 이분들 역시도 인생을 좀 느긋하게 루즈하게 지내면서 각자 연인에게 집중을 하고 아름다운 이 자연 환경에서 바다를 보면서 자연의 태양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지내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음식을 내어주고 그렇게 천천히 살아가는 어떤 인생을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계시고,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적지 않게 큰 감동 얻었고, 이번 여행에서 어쩌면 이분들이 저에게 가장 큰 여행의 기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두 분 사진 제가 올려드릴게요. 너무나 아름답죠? 저는 언제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겠죠? 와우, 배 타러 가기 되게 힘드네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윤동지 딸 아저씨 태양이 좋다면서요. 태양을 즐겨야지. 이 옷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저도 다 벗고 타고 싶습니다. 근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요런 옷이 기능성이에요. 땀을 빨리 흡수하고 진짜 빨리 건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입는다. 그리고 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다 보면, 주행하다 보면 먼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착용한 거고, 선글라스랑 안전모까지 그렇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배 타러 가는 영상인데, 다낭에서 호이안까지 어떻게 이동할까 생각을 하다가 택시를 타거나 혹은 이제 그랩 오토바이를 타는 건 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 너무 보링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여행은 그냥 자전거 타고 한번 이동해 볼까 싶어서 자전거 타고 이동을 합니다. 배 타는 영상을 보시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다소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은 이 인간 이번에는 이렇게 여행을 하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자전거 타니까 뒤질 것 같아요. 예전에 자전거를 좀 탔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타니까 내가 늙었다는 걸 확실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쩔.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이미 다들 잘 사용하고 계실 건데, 예전에는 자전거 맵을 구글에서 알려줬어요. 근데 구글 맵에서 언제부턴가 자전거 경로를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가멘 보일러인지 모르겠는데 가민 내비게이션 사용하고, 광고 아닙니다. 아이씨, 뭐야 이거, 이 역주행이 뭐야 이씨. 아무튼 그리고 어플은 스트라바 어플, 여기 가민이랑 같이 연동하면 코스 넣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유용하게 저는 쓰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썼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가민 쓰시는 분들 스트라바 어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아주 괜찮습니다. 이 1호 광고 아니에요. 아이고 좋겠다. 둘이 짝짝이. 뭘 봐 임마. 자전거 타면 이런 식으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turn right. Hi! What's up? 자전거 잘 타네. 따라가자. 야, 이 호이안에는 여기 자전거 도로가 있네요. 자전거 도로가 있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야, 호이안은 또 다낭이랑 느낌이 다르네. 200m 앞에서 좌회전이라고?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예약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호스트가 기다리고 있을지, 은근히 이게 또 기대가 돼. 일단 가봅시다. Excuse me. Excuse me. Okay. Pay. Later. Later. When you check in. Okay. Okay, sit down. Thank you. Excuse me, I can drink water? Thank you. 되게 빠르네. 원래 일반 에어비앤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에어비앤비가 되게 이게 서비스 질이 크게 차이가 나. 이게 슈퍼 호스트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주인이 직접 와서 이렇게 맞이해 주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직원분들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곳에 가면 한 2-3시간 기다려야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 또 가면 태업할 수 없는 곳도 있어요. 근데 여기 요곳은 제가 에어비앤비에서 이렇게 쭉 봤는데 나름대로 괜찮아 보여서 골목길에 있는데, 약간 베트남의 동네 옛날 집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 살짝 드네요.
일단 안쪽도 보여드릴게요. 와우, 짐 풀고 한 잠 때렸더니만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어찌되었든 이 숙소를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숙소는 베트남 호이안에 위치한 숙소이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이 사진이, 이 풀장 사진이 상당히 좀 이쁘더라고요. 그냥 이 풀장에서 놀면 숲에서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런 필이 드는 것 같아서 그냥 여기를 예약을 했어요. 근데 방은 어떠냐? 방 컨디션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쭉 둘러보시면 되게 많이 지저분하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인플루언서가 아니고 그렇게 깔끔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닥 보면 이 가방하고 이게 짐들이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없다는 가정하에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깨끗했어요. 일단 여기 의자 있고, 여기 식탁 있고, 의자 있고, 그 다음 냉장고를 여기 보시면 안에 맥주, 음료 이런 게 다 채워져 있어요. 물하고 다 채워져 있는데, 이거는 무료이냐? 아닙니다. 뭐 유료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여기 시스템에 대해서 딱 설명을 다 해줍니다. 되게 친절하게 설명받았어요. 그리고 낮잠을 한숨 때린 침대 컨디션은 어땠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좋은 침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허리 아프고 그런 건 아니다. 충분히 잠을 자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는 그런 침대였다. 그리고 위에 보면 이거 풀면 이제 모기장 같아요.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모기 로션하고 모기 스프레이를 몸에 뿌리고 자기 때문에 모기 같은 게 안 물더라. 근데 이 방을 봐도 모기 없는 것 같더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로 오면 옷장이 있죠. 여기 옷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 옷을 매일매일 빠냐? 저 매일매일 못 빨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빨면 옷도 빨리 해지고,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입고 이제 빱니다. 근데 땀이 그렇게 젖으면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햇빛에 말리면 진짜 빨리 말라요. 진짜 빨리 마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 변기가 있고, 여기 휴지가 있습니다. 이 숙소가 에어비앤비가 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어요.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냐면, 되게 호텔이나 이런 데 가도 휴지 같은 건 휴지 저기 두루마리 저기 통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새 걸 준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도, 휴지를 전부 다 처음에 들어올 때 이 옷장 안에 새 휴지를 2개를 딱 놔둡니다. 이거를 뜯어서 손님이 이제 직접 여기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거 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세면대 있고, 그리고 여기 샤워장입니다. 여기가 샤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물, 따뜻한 물 잘 나오고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물 수압 한 번씩 숙소 잡으면 물 진짜 막 몇 방울씩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수압 진짜 괜찮았어요. 2만 원대 가격에 조식까지 제공이 되고, 이 정도 컨디션이면 해자다. 하지만 호이안에 더 괜찮은 숙소를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그 댓글 보고 확인해보고, 야 이거 진짜 도움 될 만하다 싶으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놀러 가보시죠. 일단 잠깐만, 배 타기 전에 요것 좀 보고 갈게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베트남의 공동묘지 같은 곳이에요. 공동묘지 같은 곳.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공동묘지는 튀르키예 공동묘지 시스템인데, 만약에 죽어서 혼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난 터키에서 묻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예전에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들었냐면, 어떤 나라는 나라마다 다 다른데, 어떤 나라는 죽은 사람을 그냥 불태워서 그냥 저기 산이나 바다나 던져버리고, 그냥 사람들 마을이랑 되게 멀리 떨어진 곳, 부정탄다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어떤 나라는 진짜 마을 바로 옆에 이런 묘지를 두고 항상 수시로 관리하고 꽃도 키워주고 산책도 하고 그런 문화도 있어요. 근데 베트남은 묘지 문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몇 군데 묘지를 봤어요. 제가 여기만 본 게 아니라 몇 군데 묘지를 봤는데, 그렇게 관리, 막 풀하고 이런 걸 잘 관리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항상 이렇게 향 같은 거, 요런 거 피워서 꽃도 갖다 놓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 묘지 위치도 마을이랑 크게 떨어지지 않은 곳에 두고 있더라고요. 현재 제가 아까 숙소 보여드렸는데, 숙소 바로 옆에도 묘지, 작은 묘지가 하나 있거든요. 마을 묘지가 있거든요. 그런 걸 딱 관리하는 걸 보면 확실히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마음의 평안을 좀 어떻게 했나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베트남이나 일부 동남아시아 여행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막 길에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향을 피우거나 그런 걸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단순히 막 미신을 믿는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물려주고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 그리고 조상님들에 대한 그런 감사를 바쳐가지고 그런 기도하는 거다. 요런 면은 조금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런 거 볼 때 어떻게 관리하나 이런 걸 보게 되네요. 일단 배 타러 갑시다. 어떤 분들께서는 자전거 탈 때 야 가민 내비게이션 그리고 뭐 자전거 내비게이션 GPS 내비게이션 그런 거 뭐 필요하냐, 요즘 핸드폰 얼마나 잘 나오고 핸드폰으로 조금만 검색해도 다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동남아나 이렇게 해외에서 나오면 핸드폰이 한 번씩 죽는다. 온도 이렇게 이게 아이폰이거든요. 온도계 올리면서 못해 먹겠다 하면서 이렇게 뻗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열을 또 식혀줘야 되고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게 좀 상당히 편하다. 그래서 필요하다. 요걸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한 명이 12,500원. How many time? 40. 40. Yeah. 40 minutes. Yes, long time for you, 40 minutes. Okay. Okay, yes. Okay. You pay money Dude. for me. I buy ticket and then. No discount? Okay, no, 300, 300. I discount for you 50 Vietnam dong, 250. I save for you long time. 200, no? No, 200, no. 250, you happy, I'm happy. Oh, you're very beautiful. I'm happy. 200, I'm happy. Yeah, no, 200 you happy, but I'm not happy. 200, I'm happy. You unhappy. 250 you happy, I'm happy. Yes, Okay. right? Deal. Okay, you pay Okay. now. 일단 기사님이 여성 기사님이세요. 아우, 완전 대박. 그냥 오자마자 시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바로 출발을 하네요. 저는 몇 시에 이렇게 출발하고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갑니다. 근데 배 느낌이 어떠냐면 약간 출렁출렁 출렁출렁 출렁출렁대 출렁출렁 그런 느낌. 일단 가봅시다. 와, 이렇게 가는구나. 저희 선생님 운전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아우, 야 근데 진짜 좀 이쁘다.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진짜 실질적으로 와서 이 코코넛배 바구니배 타보니까 일단 요런 경치 요런 경치가 좀 되게 많이 이쁘고, 대신에 수질은 이제 약간 조금 생각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배를 타니까 요 모자, 요게 모자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산 거 아니고요. 요 배에 요렇게 돼 있다. 누구 오신다. 괜찮다. 코코넛 나무랍니다. 뭐 코코넛이래요. 아무튼 요런 데를 지나가는데 느낌이 어떠냐면 괜찮다, 나쁘지 않은 기분. 근데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 유튜버 분들 영상을 보면 사진 찍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호객하는 거다, 그런 거 무조건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아까 기사분이 사진기 들고 있는 거 봤는데 썩 나쁘지 않은 기종이었다. 아주 좋은 기종은 아니었지만 그런 거 가격 물어보고 이런 데서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Hi. Where you from? South Korea. 제가 물어봤어요. 일단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코코넛 나무거든요. 코코넛 나무. 그리고 이 모자도 코코넛 나무입니다. 코코넛 나무. 하지만 이 친구, 얘는 뭘로 만들었냐? 코코넛 나무가 아니고 대나무. Right? This is 대나무. 예, 대나무래요. 대나무. 대나무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코코넛 배는 아니네요. 코코넛 숲에 대나무 바구니 배를 타고 다닌다. 그게 맞다. 일정 코스에 오니까 한국 노래, 베트남 노래, 중국 노래 할 거 없이 그냥 다 틀어놓고 이제 흥얼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베트남 분들이 이런 거 보면 되게 흥이 있고 좀 놀 줄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든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저기 한쪽에서는 중국 노래 나오고 저쪽에서는 베트남 노래 나오고 여기는 한국 노래 나오고,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여기를 데리고 오는 거야. 야, 강남 스타일 진짜 싫어하거든. 진짜 싫다.
아니 근데 다 좋은데 유튜버 분들한테는 되게 안 좋겠다. 저작권 음악 진짜 저런 음악 진짜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떤 유튜버 분들은 이런 관광지에 오면 팁 진짜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어떤 대형 유튜버는 누군지는 언급을 하지 않겠는데 뭐 관광지에 가서 어떤 자연스러운 환경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그 팁을 줘가지고 거기 문화가 뭐 없어진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많은 나라의 관광지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 급이 얼마 안 되거든요. 팁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팁 조금 진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3,000원, 5,000원 한 이 정도 준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변한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 분들이 더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관광객들 기분을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대나무 같은 거에 색칠 같은 거를 더 한다든지 오히려 언어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데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닌 여행지에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시청자랑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사실 요런 데 왔을 때 살짝 팁 한 2,000원, 3,000원 한 그 정도 주면 그 이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 선생님 진짜 제 기분 좋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10만동 해봐야 우리나라 한 5,000원 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요거 일단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솔선수범. Give you tip.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감은, 까몽! 감은, 감사합니다. 까몽! I'm happy. I'm happy. 그래서 바구니배에 대한 제 소감은 뭐라고 해야 될까? 코코넛 숲 되게 좋아요. 진짜 정말로 요런 데를 배를 타고 딱 지나간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드라이버님, 진짜 괜찮은 분이셨다. 여성분이셨지만 좀 상당히 밝고, 지금은 별말 안 하시는데 재밌게 해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근데 안 좋은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좀 어떤 거냐면, 이건 뭐 여러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는 별로였거든요. 저는 일단 강남 스타일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한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무조건 강남 스타일 노래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이제 그냥 베트남 음악 좀 듣고, 베트남에 왔으니까 베트남 음악 듣고 베트남 음식 먹고 그냥 베트남 사람들 문화가 어떤지 그냥 그걸 딱 보러 왔는데, 근데 여기서까지 진짜 그렇다고 해서 막 그 노래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좋은 노래예요. 좋은 노래인데, 근데 여기에서까지 와서 약간 좀 그게 약간 조금 피로감을 준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무조건 막 국내 노래 다 좋고 막 김치 최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해요. 제 여행에서 제 기분이 중요하지, 그죠? 어찌되었든 총평은 그런 느낌이 든다. 뭐 그렇습니다. 오! Thank you. Have a good day.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나 드물겠지만 진짜 정말로 강남 스타일 좋은 노래인데 진짜 저처럼 질리신 분들은 나라를 물으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 아니고 그냥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바구니 배를 탔잖아요. 근데 바구니 배를 타는 것도 좋았어요. 근데 무엇보다 더 좋았던 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드라이버 분들, 배 드라이버 분들인데 이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막 화투 같은 거 치는 거, 이제 그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되게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 보는 거 되게 좋았어요. 제가 여기에서 지출한 금액은 일단 배 타는데 25만 동, 그리고 팁 5만 동, 그리고 10만 동 두 번 줬거든요. 한 분한테 준 게 아니라 막 빙글빙글 도는 분한테 5만 동 드리고, 그리고 배 운전하신 분한테 또 10만 동 이렇게 드렸는데 총 40만 동 들었어요. 한국 돈으로는 요 가격입니다. 근데 이 가격을 주고 볼만한가, 타볼 만한가, 저는 충분히 추천을 드립니다. 맛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바구니 배 탔잖아요. 바구니 배 타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바로 해변이 있습니다. 여기 해변의 이름은 Mozambique. 이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 와서 여기 4만 동짜리 코코넛 하나 시켜서 먹으면서 빨래 말리고 있어요. 빨래. 근데 여기는 또 미케 해변이랑 다르게 제가 한적한 해변을 좋아하잖아요. 한적한 해변을 좋아하는 만큼 미케 해변이랑 좀 다르게 좀 되게 느긋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기 멀리 보면 천 깔고 누워가지고
독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거니는 분들도 계시고 선베드에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좀 여유를 느끼면 여행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진짜 별거 아닌데 이런 거 있는 게 저는 좀 좋더라고요. 왠지 마음에 평안이 생긴다 그런 느낌. 여행을 하다 보면 진짜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는 이제 정말 가족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지 않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이렇게 남겨주시는 댓글들이 참 여러 번 읽게 돼요. 아무튼 이번에 베트남 여행 와서도 참 여러 가지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한번 어떤 걸 찍으려고 하다가 말았는지 잠깐 맛보기로 볼까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호이안에 오니까 다낭이랑 완전히 달라요. 이 카오라우 일단 천장이 없는 길거리 음식점에 왔거든요. 근데 낮에 좀 많이 다녀서 아무튼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왜 더 이상 찍지 않았냐 좀 궁금하기도 하죠.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나와서 실질적으로는 한국에서 이제 실시간 방송할 때도 그랬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도 그랬고 단기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여행을 할 당시에는 진짜 조금만 있다가 와야지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조금 더 다니고 싶고 조금 더 다니고 싶고 이렇게 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그냥 조금 쉬다 가자 이렇게 돼서 베트남 말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딱 잡아놨습니다. 처음에 원래 캄보디아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베트남 와서 한 이틀 있다 바로 캄보디아 갔어야 되는데 캄보디아로 바로 안 가고 베트남도 볼 게 있네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찌되었든 장기로 잡다 보니까 제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찍었던 것들 몇 개 영상을 좀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로 찍으려고 업로드가 좀 많이 늦어진 좀 영상을 기다려 주신 분들께는 좀 죄송해요. 아무튼 그렇게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지만 이렇게 뜸 들이는 건 아니고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이 좀 생각보다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여기에서 영상 끝내기가 조금 아쉬우니까 호이안 온 김에 호이안 밤거리는 어떤지 그리고 다낭의 밤거리는 어떤지 그걸 이제 마지막 비교하는 영상으로 올리면서 베트남 영상은 이제 후반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베트남 다낭과 호이안의 차이점 들으러 가보실까요? 제가 베트남 오면 쌀국수 다음으로 많이 먹는 게 여기 반미라는 샌드위치예요. 이 반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샌드위치가 세계 1위랍니다. 저는 이거 반미 먹을 때마다 진짜 감동을 느끼거든요. 참고로 제가 진짜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한국에서는 빵을 잘 안 먹어요. 근데 베트남 나오면 이 반미 이거 꼭 챙겨 먹어요. 이거 맛있더라고. 그래서 시켜 먹을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요. This please. Yes, one. 여기 이 빵이 겉은 바삭하고 안은 진짜 부드러워요. 이건 진짜 드셔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느낌을. 여기에다가 이제 다 넣는 겁니다. 소스랑. 벌써부터 입맛이. 가격도 3만동 밖에 안 해요. 3만동. 1,500원입니다. 1,500원 한국 돈으로. 정확한 환율은 제가 여기 올려드릴게요. 참고로 이거 반미 맛집들도 있어요. 맛집들도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길거리 음식을 완전히 안 즐겨 먹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도 완전 길거리는 아니고 그래도 간판이 있거든요. 간판이 있는데 의자하고 이런 거 보면 거의 길거리 음식 비슷한 곳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몇 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또 만드는 것도 구경하러 가죠. 다 들어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이, 요런 채소, 고수도 들어가고. 참고로 고수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수 빼달라고 하면 돼요. 하지만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이 계란도 들어간다. 계란. 오우. 야, 여기 햄이랑 들어간 거 보세요.
야,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일단 아까 사온 반미 좀 먹으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확실히 베트남 오면 쌀국수도 맛있는데 반미 이거 진짜 여러분들 진짜 정말로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호이안 같은 경우는 다낭이랑 다르게 여러분들이 다낭은 잘 아시잖아요. 다낭 같은 경우는 되게 높은 빌딩, 제가 화면 좀 띄워 드릴게요. 되게 높은 빌딩도 있고 막 되게 리조트, 호텔 이런 게 많고 그렇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호이안은 제가 비유 올려 드리겠지만 좀 낮은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관광객도 많은데 다낭도 관광객이 많고 호이안도 관광객이 많은데 다낭 같은 경우는 되게 마켓, 시장 쪽이나 쇼핑하는 곳 그리고 융주점 이런 게 이제 좀 발달을 했다고 하면 호이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게 아예 없진 않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먹거리들 그리고 길거리 음식점들 이런 걸 좀 되게 잘 살려놨다.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이런 등들 많이 보이시죠? 이런 등들 이런 걸 좀 상당히 잘 해놓고 베트남의 어떤 그런 베트남의 색깔 그런 걸 아직도 상당히 고수하는 이제 그런 관광지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다낭이랑 호이안이랑 거리가 20k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좀 다르다는 게 살짝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번에 반미 먹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이번 영상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편집하는데 들어가서 또 빨리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맛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다낭도 진짜 좋은데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호이안도 괜찮다. 호이안에도 진짜 정말 멋진 베트남의 매력이 있다. 이 말을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시간 되십시오.